자, 이번에는 깃을 활성화하고 깃을 깃허브에다가 올리는, 그러니까 리파지토리를 깃허브에다 올리는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렇게 켰을 때 이전에 작업하고 있던 게 그대로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종료하면은 이전에 가장 마지막에 종료했던 거를 그대로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깔끔하게 없애놔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왼쪽에 이 익스플로러를 켜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게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폴더도 열려 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럼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한 개의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폴더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열어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리파지토리스의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곳에 index.html을 만들어 놨었고요. 여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잠시만요. 제가 수업용 브라우저를 켜서 여기서 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뜨죠.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었고요. 어차피 옆에다 계속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니까 좀 사이즈는 이 정도로 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이제 수정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은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은 이 튜토리얼이라고 한 이 폴더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폴더 해서 골라져 있네요. 이미 이전의 흔적이겠죠. 이걸 골라서 열면 되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는 폴더를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됩니다. 반드시 잘 확인하세요. 내가 만들었던 폴더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잘 떠 있는지. 이 상태가 작업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로 많이들 하는 실수고요. 제가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가 잘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돼 있을 때에 제가 느끼는 실망감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일부를 수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우면, 세이브 하면은 반영이 바로 안 되죠. 새로 고침을 해야 반영이 되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라이브 서버라는 거를 키면은, 자, 오른쪽에 일어나는 변화를 잘 보십시오. 라이브 서버를 키면은, 이렇게 열려있던,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브라우저 쪽에서 이렇게 열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 127.0.0.1에 5500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주민이 이런 식으로 되네요. 지금 이 주소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주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뭐 127.0.0.1에 뭐 5500 치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냐? 아니에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같은 공유기에 물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 입력하면 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여담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웹상에 올리려면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깃으로 리파지토리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막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깃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소스 컨트롤 들어와가지고 보면 이렇게 뜰 건데, 자,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누르기 전에 지금 우리의 파인더에서 여기 이 부분의 상태를 잘 봐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이런 문구가 뜹니다. changes.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이런 changes라고 하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ommit이라고 뜨는 거랑 위에 이 메시지가 뜨죠. 자, 뭐냐면은 이제부터 버전 관리할 건데, 이제 최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커밋을 해야 됩니다. 커밋을 해야 되는데, 커밋을 할 때는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건데, 무조건 커밋에는 메시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튜토리얼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저장했던 거야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문구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성의 있게 적어 주셔야 돼요. 성의 있게 적어 주셔야지 그냥 뭐 이런 거 비추입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시작. 다 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잠깐 뒤에 버전으로 갔다 와야 돼, 앞에로 갔다 와야 돼 이런 거 할 때 다 쓸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잘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AI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GitHub 코파일럿을 설치를 해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일 거라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튜토리얼 시작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커밋을 누르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리고 나서 그냥 커밋 누르면 되거든요. 커밋 누르거나 이거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커밋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커밋을 입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물어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스테이지에 올린 거 없는데 이거 할래? 그 커밋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건데, yes 혹은 always 누르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잘 모를 때에는 그냥 always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이거 yes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파일이 뜹니다. 뭐냐면, 여기 아까 내가 입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튜토리얼 시작이라고 입력을 하고, 지금 이 메시지, 이 창이 뜨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이브하고 하면은, 이러면은 커밋이 됩니다. 자, 원래 정상적으로 그냥 커밋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변화를 만들어야지 커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내용을 바꾸고 세이브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 상태로 가보면 이렇게 변화가 생겨 있습니다. 가끔씩 여기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 위에 이제 새로 고침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파일이 변했기 때문에 또 체인지 할 만한 게 생겼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이제 약간의 내용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거나 이거 둘 다 작동은 똑같습니다. 누르시면은 스테이지 된 거 없는데 커밋 할래? yes 누르면, 아까는 뭐가 이렇게 멋있게 떴는데 이번에는 안 뜨죠. 왜냐하면 여기다 입력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고 세이브 하면은 내용이 여기 변경됐죠. 그랬더니 여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뭐가 또 바뀌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또 커밋을 하겠는데, 커밋을 하면은 야, 스테이지 된 거 없는데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매번 보는 거 귀찮으면 always 눌러도 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저는 제 개인의 설정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서 근데 always 해볼게요. always 하겠습니다. always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커밋 메시지 입력 안 했으니까 이제 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했던 내용 제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눌러야 된다고요. 이거 하면은 이거 세이브 안 돼 있었는데 이거 세이브 할 거야? 세이브 할게. 이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커밋에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좀 이제 다뤄봤고요. 이런 식으로 커밋을 하고 나면은 그나저나 잠시 잠깐 좀 체크 좀 하러 가볼게요. 제가 아까 스테이지 안 된 것들을 always로 이제 더 이상 메시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세팅스에 여기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git.enable smart commit tru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테이지 안 돼 있는 것도 그냥 커밋 이렇게 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있다. 제가 볼 땐 여러분 뭐 어떤 거는 커밋하고 어떤 거는 커밋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스테이징 해가지고 커밋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lways 누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뭐 누구랑 협업하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다 보니 보통 이 설정으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잠깐 확인하러 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버전 컨트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폴더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지금 변화가 생겨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뭐냐면은 숨긴 파일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자, 맥에서 숨긴 파일 보는 방법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는 옵션 키 누르고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보기 옵션이었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보기 뭐든 있었는데 잠시만요. 저도 이 기능이 기억이 안 나서 단축키만 기억하고 있네요. 커맨드 쉬프트 그 다음에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인더 고른 상태에서 커맨드 쉬프트 점 누르면 네, 이런 폴더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니셜라이즈 리파지토리를 하면은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 폴더 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냐면은 그동안의 커밋 메시지라던가 그 다음에 최초의 파일 상태부터 포함해서 그 파일이 증분 저장을 하게 돼요. 뭐 변화량들만 계속적으로 저장을 해요. 생각보다 용량 관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면은 이 DS 스토어 생겨버렸네. 이 DS 스토어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뒤쪽으로 다시 나 예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돌아가는 기능도 다 나중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다루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커밋을 하면은 그 커밋을 했던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원하면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밋을 하는 것마다 백업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소스 컨트롤, 버전 관리에 관한 부분인 거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GitHub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itHub에 올리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그냥 로컬 컴퓨터 안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일련의 이 파일들, 이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 자체를 GitHub에다가 보내버릴 건데요. 여기 보면 Publish Branch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blish Branch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잠시만 제가 브라우저 준비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딸깍 누르면 The extension GitHub wants to sign in using GitHub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이미 내장되어 있는 익스텐션이 하나 있는데요. GitHub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GitHub가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별도의 회사였는데 GitHub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GitHub는 이렇게 같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블리시 하겠다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GitHub에다 올릴 거라고, 그러면은 GitHub 로그인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피그마 쓸 때도 피그마 로그인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로그인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제 로그인 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로그인 하고 씀으로 인해서 내가 작업하는 것들 GitHub에도 이제 바로 올릴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low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열어놨던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로그인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로그인이 돼 있었어 가지고, 로그인 안 돼 있었으면은 GitHub 로그인 해달라고 하는 거가 뜰 거고요. 로그인 하고 나면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Continue 이렇게 누르면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시 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열기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잘 되고요.
뭐 가끔씩 인터넷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브라우저에 갔다가 다시 이 비주얼 스튜디오로 오는 과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뻥 나가지고 막 계속 뭐 어딘가에 그 뭔가 로딩 되거나 뭐 프로그레스 진행되는 바만 나오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면은 뭐 만고불변의 진리죠. 끄고 다시 켜보면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켜볼 건데요. 아까 지금 하고 있던 거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켜졌죠. 아, 참고로 껐다 키면은 여러분 서버는 꺼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시 작동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 라이브 서버 다시 이제 실행하면은 이제 다시 잘 작동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다시 가보면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유저 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죠. 스펙트럼 404 GitHub. 이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시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해보시면은 뭐 여기에서 다시 또 브라우저로 보내가지고 뭐 어더라이즈 하세요 뭐 이렇게 뜰 건데, 뭐 또 안 되면 껐다 해보고 뭐 이러면 될 거예요. 아마 N번 하면은 뭐 보통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GitHub랑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퍼블릭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웹페이지로 발행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보면은 자주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전 일부러 실수하겠습니다. 일부러 실수를 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의 리파지토리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일단 이름 겹치면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게 문제가 없었네요. 웬일인지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자, 그러면은 GitHub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GitHub 아까 가볼 건데, 아이고, 브라우저에서 GitHub.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많아가지고 리파지토리를 좀 찾아볼게요. 튜토리얼,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추가했던 내용 제거. 제가 이거 좀 그 브라우저 좀 키울게요. 150%로. 추가했던 내용 제거. 이거 분명히 제가 입력했던 커밋 메시지죠. 뭘 포함해서 뭐 index.html 내용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던 내용을 이렇게 GitHub로 업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러 실수하겠다고 했죠. 제가 퍼블릭 골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올려버린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로 발행을 하려면은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가 기존에 한번 세팅 들어간 적 있었죠. 그거는 유저에 대한 세팅인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들어갈 겁니다. 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페이지스라고 있어요. 페이지스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발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비지빌리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웹페이지로 이렇게 올리려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퍼블릭이 아니라 지금 뭐 프라이빗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이 세팅에 들어왔을 때 세팅의 이 제네럴 부분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Change Repository Visibi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할 거냐 퍼블릭으로 할 거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퍼블릭이었던 거를 프라이빗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돌릴 수는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자, Change Visibility 이렇게 눌러보면 Change to Public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누르면은,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쭉 뜨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다시 프라이빗으로 돌리는 게 안 되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 이제 공개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제가 뭐라 그러죠? 비밀번호 관련해서 보안을 좀 강화해 놔가지고 OTP 입력을 해야 돼가지고요. 저 OTP 입력을 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TP랑 입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쪽에 보면은 Change Repository Visibility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가 이제 퍼블릭으로 고쳐져 있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보면은 아까는 자물쇠 있던 그게 이제 없어졌죠. 자, 이제 이렇게 반드시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퍼블릭으로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과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지스로 가보시면은 여기 페이지스로 가보시면은 Build and Deployment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메인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메인으로 이렇게 골라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Save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의 웹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진행되는 건 여기 액션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빌드 앤 디플로이먼트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막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주소가 이제 뭐 도출이 될 건데, 근데 사실 주소는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해요. 주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 프로젝트의 폴더 이름이 튜토리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가 있고,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의 아이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404, 그 다음에 github.io, 그 다음에 슬래시 저의 아까 프로젝트 뭐였죠? 폴더 그거를 적으면 되거든요. 폴더 이름을 튜토리얼이었죠. 튜토리얼. 그래서 엔터 치면은 네,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열려 있는 게 뭐가 생긴 거냐면 지금 이게 있고, 아이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열려 있는 상태가 됐죠. 하나는 제 라이브 서버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좀 이제 수정을 좀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튜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세이브하고, 네. 오프인에서의 수정 결과는 라이브 서버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mmit 후 github으로 업로드하지 않고서는 웹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세이브 하면은요, 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죠. 하지만 여기는 제가 새로 고침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가지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 세이브하면 자동으로 온라인에도 막 자동으로 올라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좋겠지만 한편으로 그러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그럼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작업했는데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바로 온라인에 올라가면 안 됐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참 막 수정 중인데 막 이게 막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수정
의미 있는 문구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커밋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밋한다고 해도 온라인에는 여전히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싱크 체인지스까지 눌러서 온라인으로 올려야, 그래야지 모든 과정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온라인에 이제 바로 반영이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 GitHub에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튜토리얼이라고 검색을 해야겠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아서. 네, 여기 있네요. 자, 들어가 보면 액션. 네. 새로 침해 보면 이렇게 반영이 되죠.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한참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팁인데, 가끔씩 이거 새로 고침해도 반영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크릿 창에서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웹페이지 같은 거에 어떤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뭐 큰 변경사항이 없으면 예전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거나 약간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웹 브라우징에서. 근데 그 시크릿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쌩까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의 어떤 결과물들 확인할 때는 저는 시크릿 모드 쓰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뭐 여기에선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 온라인에서 보는 버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리파지토리를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온라인으로 올리고, 그래서 GitHub에서 페이지 발행을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한 바퀴 사이클을 이렇게 쭉 봤고요. 나머지 이제 좀 GitHub 실제 사용하면서 혹은 Git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